오늘의 코인 종합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인해 나빠졌던 채굴자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제 데이터 분석 플랫폼 매크로마이크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비트코인 평균 채굴 비용이 비트코인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 집계 수치인 이달 2일에는 비트코인 평균 채굴 비용이 18,383달러로 당시 22,900달러대에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보다 4,500달러가량 낮게 형성됐다고 합니다. 루나 사태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가상화폐 시장이 타격을 입자 평균 채굴 비용이 비트코인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역전 현상이 시작됐으며 지난 6월 17일에는 평균 채굴 비용이 1만 달러가량 높게 형성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에서 4일에 한 번꼴로 나타났는데 최대 일주일 이상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수익성 개선과 함께 비트코인은 해킹 등 시장에 나타난 악재에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악재에도 오히려 가격이 오르자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가격이 산업 내 혼란에도 견고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채굴자들 그동안 꿀 빨지 않았나?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18일째 3천만원대 내외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권시장 등락과 관계없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동시간 대비 0.37% 하락한 개당 3,067만원에 거래됐습니다. 특히 미국 증권시장 등락과 관계없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해도 별다른 가격 변화가 없었고 지난 2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을 당시에도 별다른 가격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더리움과 리플도 유의미한 가격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비트코인 결별 선언? 다음 소식입니다. 루이비통, 구찌, 버버리 등 글로벌 럭셔리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브랜드들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직접 발행해 홀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제품의 고유 번호를 통해 정품 여부도 판별한다고 하네요. 구찌는 2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유명 NFT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의 토큰인 에이프 코인을 암호화폐 결제 가능 목록에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까지도 럭셔리 기업의 NFT 발행이 이어지거나 예정되고 있지만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암호화폐 하락장에 NFT 시장의 여기는 조금 사그러든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돌체앤 가바나 등 일부 기업들은 NFT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홀더들에게 구매 우선권을 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며 마케팅에도 NFT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온 세상이 메타버스가 되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매파적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준의 조기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2일 월스트리트 저널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찰스 에번스는 9월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하며 향후 경제지표를 참작해 차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0.75%포인트 올리는 것도 시야에 둘 가능성이 있다고 언명했습니다. 이어 에번스 총재는 그 이상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플레가 둔화하기 시작하면 9월에 0.5%포인트 올린 다음 내년 상반기까지 0.25%포인트의 추가 인상을 여러 차례 계속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 좋은데 사람이 숨 쉴 틈은 줘야지.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공식화한 가운데 기본 공제액 상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의원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의 대다수가 기본 공제액을 상향하는 안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제도 유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정부는 2020년 소득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제도와 과세체계 확립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과세 시점을 내년으로 1년 유예했습니다. 윤 정부는 1년 유예도 모자르며 가상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기반을 정비한 후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의원님들도 가상화폐 갖고 계신 분들 꽤나 많으실 텐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